왜 성공은 성공이 아닐까? 진정한 완성은 마치 뭔가 부족한 듯 보인다는 노자의 말을 전제로 한다면 외형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뭔가 결핍된 사람이다. 재물과 권력을 소유하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것이 사람의 눈이다. 그러나 인간이 감각으로 파악하는 현상 세계의 것들은 표면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자신의 생각으로 걸러진 허상이다. 육안으로 보고 마음으로 걸러 인식된 것은 모두 실상이 아니다. 허상을 가지고 무엇을 파악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 등 인간이 설정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일이 참 진리에 이르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즉, 노자와 장자의 기본적인 관점에 따르면 언어, 문자, 이름, 명분 등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들은 모두 본질이 아니다. 달걀 맛을 알려면 껍질을 깨야 하는 것처럼 본질은 명분이나 형식에 담겨 있지만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명분이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머릿속의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므로 가치를 띠기는 하지만 육아의 어짐이니 정의 등은 일정 조건 하에서 인식된 설정일 뿐이라는 것이 노자와 장자의 주된 지적이다. 현명함과 지혜를 버려야 백성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는 노자에 따르면 도가 삶 속에서 구현된 것이 덕이다. 노자는 말한다. 진정한 덕은 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이 있다. 거짓의 덕은 덕이 있는 듯 한다. 그러므로 덕이 없다. 노자 38장.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덕이 있는 사람이다. 거짓의 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덕을 꾸민다. 없는 덕을 꾸미니 덕은 더욱 없을 수밖에 없다. 노자의 이 말 뒤에 이어지는 인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한다고 의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참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의식된 사랑을 한다. 노자의 위의 말에 따르면 사랑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식되는 것이다.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여관에 묵었다. 여관 주인은 첩이 둘인데 하나는 미인이고 다른 하나는 추녀였다. 그런데 그 못생긴 첩은 사랑을 받고 미인은 미움을 받고 있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모르니 주인이 답한다. 저 미인은 스스로 미모를 의식하므로 미인인 줄 모르겠고 못생긴 여자는 스스로 추하다는 걸 의식하므로 추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양자가 말한다. 제자들은 들어라.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기는 생각을 없애면 어디에 가서 아낌을 받지 못하겠는가? 장자 삼목. 앞에서 소개한 노자의 역설은 장자에 와서 더욱 다채롭게 설명된다. 진정한 진리는 말할 수 없다. 진정한 말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어짐은 어질지 않다. 진정한 청렴은 겸손하지 않다. 진정한 용기는 사납지 않다. 여기까지 거꾸로 된 말을 한 장자는 이를 뒤집어 다시 설명한다.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말을 하게 되면 진정한 말이 아니다. 어질게 보이는 것은 진정한 어짐이 아니다. 드러나는 청렴은 믿을 수 없다.
사나움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드러나는 것, 틀에 박힌 것, 의도된 것, 의식된 것, 지나친 것 등은 모두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자가 주목한 것은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머릿속의 관념으로 자리 잡히는 순간 본질이 훼손되고 만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이 5가지는 원래 좋은 것이지만 자칫 모난 듯 틀에 박히기 쉽다. 장자, 재물론. 이와 같은 역설의 논리는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부단히 제시되어 왔다. 상나라의 폭군 주왕에 맞서 문왕이 혁명을 준비했다. 태국망 여상은 그에게 혁명 전략을 가르친다. 그것을 정리한 책인 육도에서 여상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기는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싸워서 상대방을 이기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진정한 승리란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병가의 대표적 이론가인 손자는 병법책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법이라고 했다. 이런 말을 잘못 해석하면 섣불리 전쟁을 할 경우 아군도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을 잘 짜서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적을 섬멸했다면 완벽한 승리일까?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개념은 상대적인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상대와 싸워서 완력으로 굴복시켰다면 이겼다고 하는 순간 졌다는 상대와 대등한 관계에 있게 된다. 외면상으로는 이겼다고 해도 누군가와 싸움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그 상대와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이긴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싸움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이겼다는 개념도 필요 없는 상태가 진정 이긴 상태다. 이 경지가 바로 이 책에서 후반부에 논의할 내용인 나무로 만든 닭의 경지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감정이 사라지고 삶의 생기가 충만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내게 적의를 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적의를 품은 상대는 스스로 무너질 뿐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위치에서 대립을 통해 세상을 보면 영원히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겼다고 해도 이긴 게 아니며 졌다고 해도 진 것이 아니다. 이기다 지다, 옳다 그르다, 많다 적다, 성공하다 실패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 대립되는 개념들이 모두 한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의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의식하는 순간 이것이 불이다, 나는 더럽다 라는 것과 같은 차원이 된다. 같은 차원 한 범주 안의 것은 마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쪽에 한 모퉁이에 서서 그쪽만이 옳다고 하는 것처럼 상대적이고 일시적이며 한정적이다. 한계가 전제되어 있는 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한계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까닭이다. 절대적이고 진정한 승리는 이기고 지는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선 곳에 있다.